이 디지털 분열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야후. 중국에서는요? 그냥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무역 분야에서는 그래도 서로 타협하는 지점이 보인다면 기술 분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장 치열하고 완고한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대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오늘은 이 두 나라의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경쟁 시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다들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갈라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른바 디커플링이요. 이건 뭐 거의 정해진 미래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기 보이는 문구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과연 경쟁할까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제 안 봐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톱니바퀴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서로를 완전히 떠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대신에 서로 부딪혀서 망가지지는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이어나갈 그런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경쟁 구도, 이게 도대체 뭔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나라가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곳이죠.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스템인데요. 이건 단순히 인터넷을 막는 걸 넘어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리방화벽이라는 게 그냥 웹사이트 몇 개 막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수십 개가 넘는 국가기관이 전부 동원돼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국가 통제 시스템인 거죠. 괜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디지털 분열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야후. 중국에서는요? 그냥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지 확 와닿으시죠? 작동 방식은 더 놀랍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정교해요. 그냥 특정 IP 주소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음성이나 얼굴까지 인식하는 기술을 동원하고요. 심지어는 개인의 신용 기록이랑 연동해서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벽이 아니에요. 거대한 감시망이라고 봐야죠. 자, 보세요. 인터넷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는데 어떻게 이 두 나라는 역사상 유례 없이 깊은 경제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을까요? 정말 모순적이죠.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새로운 경쟁의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다른데 왜 완전히 갈라져지는 않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관리된 경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은 하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 판 자체를 깨지는 말자,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막자 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리된 경쟁이라는 게 경제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걸 딱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선별적 디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어내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I 같은 아주 민감한 전략기술 분야는 서로 강력하게 막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소비재 같은 것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끊어내는 거죠. 필요한 건 연결해두고 위험하다 싶은 건 차단하고요. 아주 전략적인 줄다리기입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헤어지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돈입니다. 두 나라의 GDP를 합치면요, 무려 5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의존성을 갑자기 끊어낸다? 이건 뭐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이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경제의 거의 40%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그냥 둘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관리된 경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정체적으로는 그렇게 싸우면서 무역량이 예전 최고점보다는 줄긴 했어도요, 여전히 매년 5,5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상품이 서로 오가고 있다는 거죠. 자, 무역 분야에서는 그래도 서로 타협하는 지점이 보인다면 기술 분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장 치열하고 완고한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여기서 패권을 잡는 건 이제 양국 모두에게 미래 생존이 걸린 그야말로 전략적인 과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관리된 경쟁이 펼쳐지는 세상에 산다는 건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그렇고요. 또 동맹국들이 우린 둘 중 하나만 선택하기 싫다고 버티는 것도 전면적인 대결을 막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경쟁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서로 아는 거죠. 대신에 이 경쟁이 자칫 잘못해서 통제불능의 위기로 번지는 것, 그것만큼은 막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 직통전화, 즉 한라인을 열어두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거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피할 수 없는 충돌을 관리하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초긴장 상태에서는요, 서로 대화하는 게 우리가 약해서 굽히고 들어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가 되는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마지막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짜인 경쟁의 판 위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오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